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관내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초반에서는 지금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중국 관내로 들어왔습니다. 관내입니다. 지금 여기 중국 관내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일단 중국 관내에서는 크게 활약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구와 김원봉을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김구하면 백범 김구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잘 아실 것이고, 김원봉 하면 여러분 20년대 때 왜 의열단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두 계보가 가장 큰 계보예요. 중국 관내에서는 이 두 계보가 1930년대 관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두 축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도움 속에서 함께 연합작전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전제는 변함이 없어요. 아셨죠? 자, 먼저 김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김구. 정말 20년대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큰 성과 없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말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그런 상태예요. 정말 규모와 조직들이 완전 축소가 된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입니다. 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이렇게 초라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 활동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 제가 한인애국단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봉창은 일본에서, 윤봉길은 중국 상하이 흥꼬공원에서 폭탄 투척했고, 이 윤봉길의 특히 의거가 성공하면서 중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적이 되면서 중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한국 정부를 지원해줄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백범 김구도요, 당을 하나 만듭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조직을 갖고 정부를 구성하려면 당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그때 이제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윤봉길 의거가 터지게 되면서 이제 이주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제 대장정. 계속 이동합니다. 상하이 시대가 끝난 거예요. 상하이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동을 해서 최종적 정착자 충칭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쫙 이동을 해요. 그 과정에서 한국 국민을 만들었는데, 충칭에 도착하면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한국 독립당이라는 여당을 만듭니다. 이 충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충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충칭에는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진, 창설된 그 지역이 다 포함됩니다. 다 충칭으로. 자, 어쨌건 이 충칭에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정부 여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여당. 그리고 임시정부 산하 부대에 바로 한국 광복군도 충칭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충칭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바로 새로운 나라를 지금 4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의 패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고, 일본이 망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서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부 여당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건국항령도 만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한국 광복군엔 정말 그 당시 많은 청춘들이 다 많이 들어와요. 특히 이제 일본 군에 징집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일본 군에 나와가지고 한국 광복군에 들어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장준하 이런 인물들, 특히 지청천 같은 경우는 일본 장군으로서 이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김원봉이 또 한 축이라 그랬잖아요. 그 김원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와요. 그래서 김원봉이 또 한국광복군의 부사령관으로서 이 지청천, 김원봉 이 두 축이 형성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부사령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모습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중국 관내에서 활동. 그 다음, 자, 김원봉 계열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의열단 김원봉 살짝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별적 투쟁으로는 폭탄 하나 던지고 사람 죽인 걸로 안 되겠구나. 뭔가 좀 조직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당시 그 중국의 육사라고 할 수 있는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모델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 조선인들의 어떤 그런 간부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거예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걸 만들고
이후에 이제 드디어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듭니다. 이 민족혁명당은 정말 중국 관내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인사들,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이 모였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민족혁명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 민족혁명당은 계속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산하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산하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의용대는 여러분들 만들어진 게 38년도야. 아까 한국광복군은 40년대거든요. 이거 40년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38년도야.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 관내, 만주 말고요. 중국 관내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부대. 이게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다른 나라 군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용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가 만들어졌다. 용납하시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뭐다? 중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근데 중국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죠. 예, 뭐 일본하고 싸워야 되니까 너희들 나와서 싸워줘.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다 이게 다 플러스 다 되는 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대들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한중연합전선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의용대는요, 나중에 일부는 한국광복군, 김원봉과 함께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되고요. 일부는 사회주의 쪽으로 갑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의용대의 그 호가장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후에 예난, 그 사회주의, 그 중국 그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난입니다. 그 예난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으로 또 재편되는 모습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조선의용군. 여러분 이 조선의용군이 어떤 거냐면요. 나중에 6.25 전쟁 터졌을 때 왜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 개입했을 때 앞에 있었던 부대가 조선의용군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주의 쪽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쪽 도와준다고 하니까 사회주의 쪽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역사가 또 나중에 또 연결될 거예요. 어쨌건 네,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있다. 여기서 좀 핵심은 뭐냐면 김원봉이 중국 관내 최초로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 그 부대를 데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1942년도에 합류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또 좌우 합작의 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년대 중국 관내에서는요,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편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어쨌든 뭐 이게 민족 말살 통치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때 좀 하나 더 추가로 본다면 30년대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던 그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송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죠? 예, 우승을 했는데 마라톤에서 이때 이 동아일보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 일장기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내는 이 사건도 30년대에 있었던 내용들.